앞 모듈에서는 우리가 그레디언트, 즉 1차 미분 기반 unconstraint optimization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적어도 로컬 미니마를 향해 갈 수 있는가를 얘기했고요. 지금 이번 모듈에서는 2차 미분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뉴턴의 방법으로 대변되는 그거에서 또 여러 가지 변종들이 나온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뉴턴의 방법은 한번 이 1차 미분 기반이 기본적으로 스티피스트 디센트가 이제 지그재그한 그런 효과적이지 못한 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좀 수렴 속도를 빨리 할 수 없을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매 점에서 그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것 대신에 테일러 시리즈를 이용해서 그 점에서 우리가 그 2차 함수를 근사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차 함수를 근사해내면 이런 2차 함수는 우리가 어널리틱하게 미분해서 0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비정형화된 거는 우리가 미분도 하고 그 수식으로 미분하고 이러는 게 힘든데 정형화된 것들은 우리가 미분해서 0으로 만들어서 다음 처리하고 이런 게 쉬우니까 항상 이 뭔가 2차 함수, 정형화된 2차 함수, 즉 쿼드레이틱 함수의 쓰임새가 대단하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매 점에서 우리가 어디로 내려갈까를 2차 함수 근사를 통해서 다음 포인트를 잡습니다. 보면은 xk에서 고점에서 테일러 시리즈를 통해서 2차 근사를 하면 그 2차 함수의 미니멈 값에 해당하는 x점, 그 점이 이제 우리가 점프해야 될 점입니다. 골로 가서 그 다음 또 x를 찾아가는 거죠. 만약에 x가 2차원 벡터였다면 저렇게 3차원으로 함수값이 나타날 텐데 어디서든 2차원 바가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미니멈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산 정상에서 저 미니멈 어딘가에 있을 최소점을 향해 내려가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스티피스트 디센트에서는 그냥 뭐 내 주변에서 지금 당장 어디 가장 급경사 하강이 어딘가를 찾아서 막 글로 가고 그래서 이게 복잡하게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막 하는데 이 경우에서는 항상 내 점에서 2차 함수로 근사를 하는 겁니다. 내 점에서 2차 함수 근사를 해서 큰 바가지 모양 같은 걸 형성을 하고 그 최소점을 향해 점프해 가는 거죠. 그 최소점에 해당하는 그 X 지점에서 다시 또 2차 함수 근사를 해서 또 최소점을 향해 뛰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뭔가 좀, 방법이 이렇게 스티피스트 디센트와 같이 지그재그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항상 자기 주어진 여건에서는 가장 최저점을 향해 가다 보니까 수렴 속도도 빨라지고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2차 함수로 근사한 것은 그 QX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미분해서 0이 되도록 하는 점을 구하면은 저기서 우리가 구하는 새로운 X는 이렇게 어레인지먼트에서 보니까 지금 현재점에서 새로운 점은 현재점에서 급경사 하강하는 그 그레디언트 맨 뒤에 그레디언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스티피스트 디센트에서 그 스텝 사이즈가 이제는 H로 대치됐다는 걸 알 수 있죠. H는 뭡니까?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를 이용해서 2차 함수로 쿼드레틱 근사를 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는 Q라고 얘기했던 그 매트릭스가 H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2차원 함수를 근사화했는데 그 2차 항에 해당하는 매트릭스를 여태까지 이제 Q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를 이용해서 뭐 이런 뉴턴의 메소드에서 2차 근사를 하고 이럴 때 이제 주로 이제 헬시안 매트릭스라고 해서 이제 H를 쓰고요. 자, H의 역변한 값이 마치 스티피스트 디센트에서는 스텝 사이즈가 들어있던 그 위치에 헬시안의 역변환이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네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한 그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매 점에서 2차 근사화를 하고 그 미니멈점을 향해 점프해 간다 하는데
이게 그 앞에 그림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새로운 점이 항상 하강하는 곳에 있다는 개런티가 안 됩니다. 사실 자세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느 점에서의 2차를 근사를 해서 그 미니멈 포인트로 가려고 했는데 막상은 실제의 지형은 지금 이 점에서 그 내가 근사화를 한 요 점으로 뛰어가려고 했는데 실제 함수는 여기서 뭐 이렇게 올라가 버릴 수도 있죠. 난데없이. 그래가지고 내가 뛰어가려고 하는 점, 내가 근사화된 함수에서는 최소점이라고 뛰어간 점이 오히려 상승하는 곳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앞에 알파 K라는 거를 하나 넣어주기도 합니다. 이 알파 K는 뭐냐면 내가 다음으로 뛰어가는 곳이 반드시 적어도 하강하거나 하여간 상승은 하지 않게 하는 반드시 하강 쪽으로 가게 강제해주는 알파를 저런 또 작은 미니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알파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반드시 하강하는 쪽으로 가도록 알파를 구해주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드린 거에는 예를 들어 2차 근사에서의 미니멈은 여기였지만 내 실제 지형은 요렇게 만약에 됐다면 요 점으로 뛰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내가 갈 수 있는 것 중에 최소인 점으로 뛰어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개런티를 항상 디크리즈를 개런티하는 방법으로 알파를 우리가 추가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지그재그도 없고 항상 2차 함수 근사를 이용해서 내려가니까 수렴성도 좋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시스템이 커지면 막 n이 뭐 2차원이 아니라 뭐 이제 뭐 10차원, 20차원 이렇게 막 늘어나다 보면 우리가 다뤄야 될 그 헤시안 매트릭스도 뭐 10 by 10, 뭐 100 by 100 이렇게 되면 그 헤시안 매트릭스 자체를 구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 100 by 100 이런 거에 역변환을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구해야 되는 그 뉴턴 메소드를 보시면 뭐 일단 xk 플러스 1과 xk의 차이는 우리가 그 d라고 우리가 표시할 수 있고, d만 구하면 이제 xk는 아니까 d만 구하면 xk 플러스 1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저 두 개를 같이 쓰지 않고 d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윗식을 아랫식과 같이 심플하게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은 그냥 이것은 ax는 b구나 하는 선형 방정식과 같죠. 그래서 d라고 하는 거를 구하려면은 h의 인버스를 구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큰 경우에는 인버스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h 자체를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쿼지 뉴턴 메소드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 큰 라지 시스템의 경우에 헤시안 매트릭스를 직접 제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2차 모든 엘리먼트에 대해서 2차 미분을 해가면서 헤시안을 구해서 또 그거에 인버스를 구하는 게 아니라 매번 인버스 헤시안을 근사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지만 근사적으로 인버스 헤시안을 만들기 때문에 기존의 뉴턴 메소드에 비해서 수렴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 한 가지 단점은 그 매번 인버스 헤시안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기존의 인버스 헤시안을 저장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에 그 n by n, 라지 n by n이라고 하는 그런 매트릭스, 이전 매트릭스 정보가 계속 담겨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렵지만 뭐 요즘과 같이 뭐 컴퓨팅 리소스가 좋아진 때는 그 단점이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다고도 할 수 있겠죠. 또 하나의 뉴턴의 메소드의 첫 번째 단점은 헤시안 매트릭스가 커졌을 경우, 즉 라지 시스템을 다룰 경우, 그 x가 뭐 2차원 벡터가 아니라 뭐 100차원 벡터 막 이렇게 됐을 경우, 그럴 경우에 인버스 헤시안 매트릭스를 다루기가 힘들다. 그래서 쿼지 뉴턴을 가지고 해결했고, 또 하나는 헤시안이 우리가 미니멈 문제의 경우에 항상 우리가 근사화하는 해서 이거를 하늘 향해 두 팔 벌리게 하는 게 결국 뭐냐면 헤시안 매트릭스가 포지티브 데피니트 할 거라는 우리가 가정하에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다시피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어떤 점에서는 이게 아주 국부적으로 그 비용 함수가 국부적으로 보면은 약간 컨벡스한 모양을 띠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xk라는 점에서 2차 테일러 시리즈를 통해서 2차 근사를 하면 운 나쁘게도
저기 하늘을 향해 두 팔 벌려 있고 그래서 다음 하강 지점을 향해 가면 그게 내리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렇게 컨케이브하게 2차 근사화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H가 네거티브 데피니트하게 개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저 모양에 따라서. 지금 저 경우에는 로컬하게 저 곡선이 비용함수가 약간 그 컨케이브한 모양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하강하기는 하되 그러다 보니까 2차 근사화되는 함수도 컨케이브하게 근사가 됐고요. 그래서 다음 점을 구해보면 다음 익스트림 포인트를 구해보면 이게 맥시멈 문제가 돼가지고 그 익스트림 포인트가 오히려 상승하는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점을 향해 가다가 다시 거꾸로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나왔냐면 그 라벤버그 마르카우트 모디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그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LM 모디피케이션이라고 이제 말을 하겠습니다. LM 모디피케이션은 그 자세히 보시면 원래의 뉴턴 메소드에서 헤시안 매트릭스 부분에다가 뮤 i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다가 그냥 뮤라는 걸 곱한 그런 행렬을 집어넣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걸 집어넣어서 뭐 하려고 하느냐? 보면은 그 식을 보시면 considering 그 L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새로운 행렬은 원래 헤시안에다가 뮤 i를 더한 건데 거기다가 우리가 어떤 행렬에 그 벡터를 곱했을 때 이 결과값이 그 벡터의 어떤 스칼라를 곱한 것과 똑같다면 이 벡터는 아이겐 벡터, 이 행렬의 아이겐 벡터고 이 스칼라 값은 아이겐 밸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L이란 행렬에다가 V라고 하는 어떤 벡터를 곱했을 때 쫙 풀어가지고 맨 아래 보듯이 그게 그 같은 벡터의 스칼라 값을 곱한 것과 같다면은 결국 그 V라고 하는 거는 L이라는 행렬의 아이겐 벡터이고 람다 플러스 뮤는 아이겐 밸류가 되는 겁니다. 이때 람다는 헤시안의 아이겐 밸류였고요. 뮤는 이제 위에서 나온 게 뮤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어떤 행렬이 포지티브 데피니트 해야만 이게 항상 우리가 하강점을 향해 갈 수가 있게 될 텐데 포지티브 데피니트 한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H, 아까로 얘기하면 Q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있을 때 앞뒤로 X라고 하는 벡터를 곱해주면 그 이제 X 트랜스포즈 곱하기 Q 곱하기 X가 반드시 스칼라 값을 갖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곱을 이용해서 이게 0보다 크면 Q가 포지티브 데피니트였구나. 하늘 향해 두 팔 벌리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그 매트릭스가 포지티브 데피니트를 인지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매트릭스의 모든 아이겐 밸류가 0보다 큰가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겐 밸류가 0보다 크면 하늘 향해 두 팔 벌리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생성되는 2차 함수 매트릭스가 하늘 향해 두 팔 벌리게 하려면 강제로라도 저 매트릭스 L의 모든 아이겐 밸류가 0보다 크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뮤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헤시안 행렬의 아이겐 밸류인 람다가 혹시 0보다 작았다 해도 뮤를 이용해서 그 합이 0보다 크게 만들어줘서 모든 아이겐 밸류가 L이라고 하는 행렬의 모든 아이겐 밸류가 0보다 크게 만들어주면 하늘 향해 이렇게 다시 두 팔 벌리게 되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1차원식으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3x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컨벡스 하게 돼 있었다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데다가 우리가 자꾸 좀 뭔가 플러스 값을 자꾸 더해줘서 이게 하늘 향해 두 팔 벌릴 때까지 플러스 뮤라는 걸 더해줘서 하늘 향해 두 팔 벌리게 강제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저기서 저런 LM 모디피케이션을 통해서 저러한 컨케이브한 그래프가 그 x는 k라는 점에서 강제로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컨벡스한 모양으로 확 뒤집어지는 거죠. 뮤라는 걸 막 더해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기서 강제로 x는 k라는 점에서 컨벡스한 2차 함수가 형성되면 우리가 그 함수의 최소점을 향해 가면 다시 내리막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즉 lm 모디피케이션을 통해서 무조건 그 하강하는 거를 우리가 또 그 개런티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즉 항상 그 이 H 매트릭스를 L 매트릭스로 바꿔줌으로써 항상 컨벡스하게 그 헤시안 매트릭스가 컨벡스하게 유지되도록 해주고, 또 다른 그 아까 그 하강을 개런티하기 위해서 알파를 구하는 방법도 넣어주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식과 같이 우리가 이제 뉴턴 메소드를 바꿔주면 이제 항상 하강하는 거를 완벽하게 보장해 줄 수 있다. 이런 거를 알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뉴턴의 메소드는 이 뭐 이런 지그재그도 없고, 그 다음에 뭐 헤시안 같은 문제가 있지만 또 뭐 쿼지 뉴턴으로 또 뭐 좀 해결도 할 수 있고 아주 유용하고요. 이게 이제 특히 이런 지금과 같이 난리니어 리스트 스퀘어 문제에서 또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뭐냐 하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비용 함수가 에러 함수로 이제 제공될 때가 있어요. 지금 보다시피 R이라고 하는 거는 에러 함수인데 Y와 사인파와의 에러의 합이죠. 뭐냐면 우리한테 막 데이터가 주어졌습니다. 막 데이터가 주어졌는데 가만 들여다보니까 이 모든 점들이 보니까 사인파 같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이 데이터를 우리가 뭐 일일이 이 좌표값을 기록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데이터가 이 사인파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즉 이 데이터 주어진 데이터를 사인파에다 피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가 그런 식 사인파의 리그레션을 해보고 싶다. 근데 사인파가 이제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니까 난리니어 리그레션이 되는 거죠. 난리니어 리스트 스퀘어 프로그램으로 푸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 그러면 말로는 사인파에 피팅을 해보자는데, 구체적으로 사인파에 피팅하자는 게 뭡니까? 이 사인파의 크기인 A와 이 사인파의 주파수인 오메가와 이 사인파의 위상인 파이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 개만 알면 우리가 원하는 사인파로 피팅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저 비용함수, 에러의 제곱으로 형성되어 있는 비용함수를 최소화하는 사인파는 뭐냐? 좀 더 수학적으로 말하면 저 에러 함수를 최소화하는 x는 뭐냐인데, x는 3차원 벡터고 그 각각의 엘리먼트는 a, 오메가, 파이가 되겠죠. 그럼 저 a, 오메가, 파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어진 함수, 비용 함수는 그 에러 함수의 제곱이니까 매트릭스 폼으로 하면은 이제 R 벡터 곱하기 R 벡터가 되는 거고요. 맨 아래에서 보다시피 F의 그레디언트는 뭐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2R 제곱에서 그걸 X에 대해 미분하면 2R 곱하기 R의 미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R의 도함수가 야코비안 매트릭스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 곱하기 R 곱하기 야코비안, 이게 이제 그레디언트가 되는 거고, F라는 비용함수의 그 그레디언트가 되는 거고요. 또 이 김에 야코비안 매트릭스를 보면은 세로 방향으로는 n개의 포인트, 우리가 n개의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n개의 포인트에 대해서 가로 방향으로는 그 세 개의 엘리먼트로 미분을 각각 해주는 거죠. 그 첫 번째 엘리먼트는 앰플리튜드였고, 두 번째 엘리먼트는 오메가였고, 세 번째 엘리먼트는 파이였지 않습니까? 그걸로 미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한테 주어진 데이터가 20개였다. 그러면 이 야코비안 매트릭스의 크기는 20 곱하기 3이 되겠죠.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수학적으로 저 그레디언트도 그대로 따라가고, 그레디언트를 또 각각 엘리먼트로 한 번씩 더 미분해서 헤시안 매트릭스를 쭉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뭐 일견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계속 이퀄 관계로 저렇게 쭉 갑니다. 보면은 맨 가운데 이제 오른쪽 텀에 보면 2차 미분한 것들이 이제
있고 그 앞에 텀이 이제 야코비안끼리의 곱으로 이제 되고 하니까 그럼 뭐 지금까지 헤시안이 그대로 이권 관계로 수학적으로 문제 없이 왔는데 아무래도 저 지금 우리가 S 오브 X로 표현한 저 2차 미분을 갖고 있는 텀은 실제로 크기도 작고 계산하기가 복잡하니까 저거는 좀 무시하자 해가지고 헤시안을 저 S를 빼고 그냥 J 곱하기 J로 표현해 준 게 바로 그 가우스 뉴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뉴턴 방법은 원래 헤시안을 제대로 쓰는 게 뉴턴 방법이고 가우스 뉴턴은 그 헤시안을 내서 그 2차식 부분에 S 오브 X 2차식 텀을 없애준 거죠. 그렇게 어프록시메이션 해가지고 우리가 요것을 이제 난리니어 LS 프로그램에 쓰는 거를 이제 가우스 뉴턴 메소드라고 하고요.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LM 모디피케이션을 이용해서 항상 그 지금 야코비안 곱하기 야코비안이 이제 헤시안인데 그게 항상 하늘 향해 두 팔 벌릴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그 뮤 i를 덧붙여 줌으로써 그 가로 안에 있는 행렬이 항상 포지티브 데피니트 하도록 해주는 게 LM 모디피케이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우스 뉴턴 방법에 LM 모디피케이션을 적용한 방법을 LM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LM 방법을 어디에 쓰느냐라고 생각할 때 어떤 막 데이터 포인트가 많을 때 내가 이 데이터 포인트를 뭐 사인파든 뭐 코사인파든 이런 그 난리니어한 파형에 적용하고 싶을 때 난리니어한 파형에 적용한다는 건 뭐냐면은 난리니어한 파형을 만드는 시스템의 파라미터를 구한다고 말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사인파를 만드는 파라미터가 A, 오메가 파이였으면 이 주어진 데이터 포인트를 가장 잘 묘사하는 사인파 제너레이팅 시스템의 파라미터 A 오메가 파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데이터점으로부터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LM 메소드를 쓰면 되겠다 이런 거를 알 수 있고 일단 뒤에 또 응용 문제가 하나 있으니까 또 자세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그 전에 LM 메소드가 나오고 또 많은 또 그 업데이트 되는 방법들이 생겼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저 가운데 헤시안을 대치했던 LM 모디피케이션으로 대치했던 그 텀 거기서 이제 뮤 i가 더해졌는데 항상 헤시안이 그 포지티브 데피니트 하는 걸 보장하기 위해서 뮤 i 대신에 그 야코비안의 다이어고널 즉 그냥 다이어고널은 뭐 이 계산을 상황을 쉽게 하려고 단순하게 하려고 이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야코비안 즉 헤시안이 저기 성분이 추가됐다는 사실인데 그냥 I 매트릭스 대신에 야코비안 즉 헤시안이 추가됐다는 거는 어떤 거를 갖느냐를 이제 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가운데 식에서 뮤가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야코비안이 되는 거죠, 지금. 그게 즉 헤시안이 되는 거고 그거는 그냥 원래 가우스 뉴턴 방법이 되는 거죠. 앞에서 설명했던 가우스 뉴턴 방법이 되는 거고 뮤의 비중, 뮤를 키워서 그 뮤에 해당하는 쪽이 훨씬 더 커서 왼쪽에 그 J 곱하기 J가 좀 약해지고 뮤에 해당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면 그때 이제 다이어고널 JJ 그 부분이 영향을 크게 미치는데 JJ, 야코비안, 즉 헤시안이라는 게 뭘 뜻하냐 하면은 두 번 미분, 즉 지금 밑에 그림을 제가 그려왔는데 두 개의 이제 그 쿼드레틱 함수가 있죠. 근데 하나는 되게 그 좁고 하나는 넓고 이런 차이인데 어쨌든 그 기울기가 동일한 점이 어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즉 1차 미분이 슬로프가 동일한 점이 있죠. 그런데 거기서 2차 미분을 구해보면 즉 헤시안을 구해보면은 그 기울기의 또 변화량을 알 수 있으니까 저렇게 급속히 기울기가 변하는 곳에서 즉 왼쪽 그림과 같이 이게 폭이 좁은 그 2차 함수의 경우
기울기가 급속히 변한다는 건 해시안이 크다는 얘기고요. 오른쪽처럼 기울기가 서서히 변한다는 것은 2차 미분인 해시안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왼쪽처럼 해시안이 큰 경우에는 스텝 사이즈가 작아야 되겠죠. 금방 미니멈에 도착할 것 같으니까. 오른쪽에서와 같이 해시안이 작은 경우에는 스텝 사이즈를 크게 해도 될 것 같죠. 많이 점프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 해시안의 역수, 해시안이 크면 스텝 사이즈가 작아지고 해시안이 작으면 스텝 사이즈가 커지게 해주는 게 저 다이어고널 저 안에 텀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뮤가 작을 때는 가우스 뉴턴 메소드와 같이 작동한다고 했는데 뮤가 커지면은 이게 마치 스티피스트 디스턴트의 스텝 사이즈처럼 저 부분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맨 뒤에 J 곱하기 R은 그게 그레디언트니까 저 가운데 뮤 다이오고널 저 텀이 마치 그레디언트 디스턴트의 알파 값 같이 스텝 사이즈인데 다른 거는 스텝 사이즈가 어댑티브 하다는 거죠. 해시안에 따라서 스텝 사이즈가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그렇게 어댑티브하게 스텝 사이즈를 변경해 주는 그레디언트 디스턴트 같이 작용하고 뮤가 작으면 가우스 뉴턴 같이 작용하고 그런 변종이 1963년도에 나왔다는 거고요. 그럼 이 점에서 이제 그 설명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 머릿속에 드는 거는 저기 뭐 논문에 나온 연도들이 다 뭐 1950년대, 60년대 이러네. 그러면은 뭔진 몰라도 그냥 굉장히 뭐 올드 패션된 그런 좀 캐캐 묵은 방법이 아닌가. 이게 과연 요즘 시대에 쓸모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우리가 당연히 들죠. 근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방법들이 뒤에 뒤따라오는 여러 가지 constraint optimization에서도 많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 방법들이 계속 적용돼서 쓰이기도 하지만 이 방법 자체가 예를 들어 이런 LM 메소드 같은 것 자체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2000년에도 IEEE 트랜잭션 온 팜이라고 하는 우리 영상 이해하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최고로 쳐주는 저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2000년 들어와서도 LM 메소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쓰이는 거죠. 이 문제는 LM 메소드를 이용해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해주는 겁니다. 즉 라지 XYZ라고 하는 월드 코디네이트, 실제 세상에서 뽑은 코디네이트가 카메라를 통해서 카메라 코디네이트로 바뀌고 카메라에서 이미지 코디네이트, 2차원 이미지 코디네이트로 바뀌는 그런 두 번의 트랜스포메이션을 갖는데 우리가 이런 핀홀 모델을 가정할 때 카메라에서는 포컬 랭스라든가 또 픽셀의 어떤 가로 세로비가 이그러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에 착상되는 또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는데 그게 월드 코디네이트에서 카메라까지의 변환 파라미터를 이제 R이랑 T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매트릭스 파라미터를 모델링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코디네이트에서 이미지 코디네이트로 바뀌어주는 그 변화는 보시다시피 인트린식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자체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어쨌든 우리가 주어진 저런 수많은 파라미터들이 있을 때 우리가 영상에서 어떤 실제 월드 코디네이트 점과 그게 실제 영상에 맺힌 점, 두 점을 그 데이터들의 셋을 갖고 있다면 아까 우리가 어떤 x에 대해서 y 값으로 정의되는 그 점들을 쭉 가지고 있을 때 얘를 우리가 한번 사인파형으로 피팅해 볼까? 즉, 이 사인파 제너레이션 시스템의 파라미터인 A 오메가 파이를 구해볼까 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월드 코디네이션과 이미지 코디네이션이 쫙 그 페어들이 그 데이터 셋이 쭉 존재하면 그 둘 사이의 변환을
우리가 모델링 해주는 저런 그 파라미터, 두 개의 행렬로 표시된 저 파라미터들을 구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즉, 동일한 LM 메소드를 가지고. 그래서 LM 메소드는 또 이런 에러 함수의 제곱으로 이제 나타내는 거죠. 아까 그 아래 제곱으로 비용 함수를 정의해서 그 사인 웨이브를 구했듯이 여기서는 사인 웨이브의 A 오메가 파이 대신에 파라미터가 A 매트릭스의 파라미터 또 RT로 구성된 매트릭스의 파라미터가 되겠죠. 파라미터의 수가 열 몇 개가 되겠죠. 어쨌든 파라미터의 수가 3개에서 열 몇 개로 증가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월드 코디네이트와 그거에 해당하는 이미지에서의 좌표만의 그 수많은 셋들만 그 점의 셋을 갖고 있다면 이런 문제를 LM 메소드를 이용해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월드 코디네이트는 어떻게 진짜 더 정하는가만 하나만 알려드리면은, 실제로 뭐, 제가 어떤 2차원 영상에 맺혔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 세상에서의 좌표를, 그럼 뭐 우리가 GPS 보듯이 뭐 위도 뭐 경도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그냥 일관성 있게 정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정해주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저런 격자 패턴을 가진 3차원 모델을 우리가 그 구조를 만들어 놓고요. 제일 온폭하게 제일 들어간 부분을 세상 좌표 000으로 하고 우리가 이제 그 패턴이 뭐 1cm마다 검정 하향으로 바뀐다던가 할 때 뭐 그거를 그 간격을 1, 2, 3 이렇게 놔줄 수도 있고 우리가 일관적으로 이 세상의 좌표계를 우리가 일관성 있게만 표시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저 3D 스트럭처를 한 개만 만들어서 각 모든 그 교차점들의 월드 코디네이트를 우리가 이렇게 지정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처럼 그 스테레오 카메라를 이용해서 두 좌우 영상에서 우리가 그 깊이 정보를 이용해서 실제로 월드 코디네이트를 또 우리가 구해내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렇게 3D 스트럭처를 하나만 쓸 수도 있고 두 개를 쓸 수도 있고 한데 더 자세한 구현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이 논문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저렇게 왼쪽에 왜곡된 게 깨끗하게 이제 복원이 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에서 LM 메소드를 이용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방법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맨 아래에 빨간 글씨로 된 논문을 참조하시고 또 관련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그 자료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 거를 위에 있는 것들을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퍼런스는 오늘 강의 전체에 참조했던 그런 참고 서적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unconstraint 그 optimization에서는 크게 1차 미분 기반과 2차 미분 기반으로 한 방법들이 있다는 게 알 수 있고요. 그 스티피스트 디센트가 가장 그 1차 미분의 핵심이라면 그거의 변종들도 있고 또 2차 미분 기반은 뉴턴 메소드에 또 그의 변종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constraint를 갖고 있는 그런 optimization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그걸 unconstrained 문제처럼 바꿔가지고 이제 오늘 배웠던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막 풀고 이런 식으로 constraint가 있는 문제를 unconstraint로 변형해서 푸는 그런 non-linear 프로그래밍 문제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